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인터넷을 통해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면 정보통신기술과 제조업의 융합은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으로 꼽힙니다. 우리 정부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서 5세대 이동통신과 3D 프린팅 기술 육성을 앞세운 중장기 정보통신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멀리 서울 광화문에서 버스 유리창을 몇 번 두드리는 것만으로 평창에서 열리는 올림픽 경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세대 이동통신 LTE보다 최대 1000배 빠른 5G 덕입니다. 이처럼 물리적인 한계를 없애는 정보통신 기술은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밑바탕입니다. 정부는 2020년 세계 최초 상용화를 거친 뒤 2022년에는 가상현실, 인공지능 비서, 자율운행 자동차 등 5대 5G 융합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는 3D 프린팅이 꼽혔습니다.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3D 프린터 산업을 육성해 침체에 빠진 제조업 혁신을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19년까지 글로벌 선도 기업을 육성을 하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의 저희 기업들의 점유율을 제고하는 한편 또 독자 기술력 확보라는 그런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아쿠아일로를 걷고 있는 조선업의 부활도 정보통신 기술에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위험 상황에 스스로 대응하고 연비 운항을 위해 선박 자세를 스스로 조정하는 스마트십 등 고부가 가치 선박이 조선업의 미래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 통신 영역이 넓어질수록 동시에 커지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알파고처럼 스스로 학습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암호 기술 등 사이버 보안 연구개발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사람이 직접 타서 조종하고 걸어다니는 로봇은 그동안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먼 미래의 일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런 로봇이 국내에서 개발돼 수년 내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한 로봇 회사 연구소. 무게 1.6톤, 높이 4m의 거대한 로봇이 굉음을 내며 움직입니다.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던 이른바 아바타 로봇. 원격 조종이 가능하고 사람이 직접 올라타 조종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대형 로봇들이 아직 아래에 바퀴를 달아 움직이는 데 반해 이 로봇은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사람처럼 다리로 걸을 수 있습니다. 이 로봇은 조종자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들게 되면 로봇도 따라서 손을 움직이게 됩니다. 외형 디자인은 온라인 게임 스타크래프트를 디자인한 비탈리 불가로프가 참여했지만 내부 설계나 부품은 순수 자체 기술로 만들었다는 설명입니다. 2년 동안 300억 원을 들여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내년 하반기까지 개발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는 향후 1년 동안 잘 움직이고 좀 더 힘을 키울 것이고 또 디테일하게 섬세한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더 치중해서 개발을 완료할 생각입니다. 아직 배터리 팩을 달고 1시간밖에 움직일 수 없는 등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상용화하면 재난 구조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구조조정 등으로 대기업 채용이 내년 1분기까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1분기까지 대기업 등 300인 이상 사업체의 채용 계획 규모가 1년 전보다 9%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채용 계획 등을 조사한 결과 총 채용 계획 인원은 30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천 명 늘었습니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체의 채용 계획 인원은 3만 명에 그쳐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최초로 1,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은 물론 일본과 동남아 관광객 증가가 흥행 대박의 원인이었는데요. 그러나 해외여행을 떠난 내국인은 이보다 500만 명 많은 2,200만 명에 달해서 관광 수지 적자 행진은 계속됐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1,700만 번째 외국인 관광객이 김포공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관광이 처음이라는 일본 여성 토모미 씨가 그 주인공이 됐습니다. 아시아나 항공기를 타고 하네다 공항에서 입국한 토모미 씨는 축하 꽃다발과 항공권 등 선물을 받았습니다.
職場の友達と韓国を楽しみに日本から来ました。ショーやショッピングを楽しむつもりです。 11월 말 기준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1,590만 4,37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31.3% 증가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 관광객이 754만 명에 달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대만과 동남아 관광객도 작년 대비 50% 이상 늘어나며 새롭게 주목받았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불합리한 저가 단체 관광을 근절한다는 방침 아래 한국 방문을 제지하면서 유커 방문이 4개월째 감소한 점은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관광업계의 집토끼 격인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점도 고민해봐야 할 대목입니다. 올해 한국인의 해외여행은 2,200만 명으로 추산되며 해외여행 지출은 사상 첫 200억 달러, 약 2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10월 기준 잠정 관광 수지 적자는 4천억 원에 달하며 23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줄어드는 중국 단체 관광 대신 개별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해외로 눈 돌린 내국인의 발길을 끌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수출 기업은 늘었지만 글로벌 경기 부진의 여파로 수출액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기업 특성별 무역 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작년 수출 기업의 수는 9만 1,000개로 1년 전보다 0.9%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교역 부진으로 수출액은 5,256억 달러로 오히려 전년보다 8% 줄며 2012년 이래 최저치였습니다. 대중국 무역 수지 흑자 규모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작았고 대미 무역 수지는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줄어든 불황형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빅3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거래 업체들에 대해 벌이는 불공정 행위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책임을 덮어 씌우는 등 갑질을 당했다는 회사가 10곳 중 9곳에 달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쿠팡, 티몬, 위메프, 국내 빅3 소셜 커머스 업체의 깜깜이 정산, 책임 전가 등 갑질 행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소셜 커머스를 이용하는 거래업체에 자신들의 지위를 악용하고 있던 겁니다. 소셜 커머스 업체와 거래한 기업 10곳 중 9곳이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 행위로는 배송 지연 등을 이유로 공제되는 금액을 일방적으로 정산해 통보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특정 판매자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주는 차별에 대한 불만도 많았습니다. 그중 쿠팡은 올해 4월부터 약관을 개정해 입점업체의 상품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어 갑질 논란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또 쿠팡은 올해 이마트와 불꽃 튀는 초저가 경쟁을 벌였는데 단가 후려치기로 중간에 낀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거래 불공정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 없이 되면 소비자한테 어떤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가되는 부분이 반드시 생길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복잡한 환불 절차와 가짜 상품 논란 등 소셜 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 말썽꾸러기로 전락한 소셜 커머스의 일방 통행을 제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살처분만 매달리던 정부가 뒤늦게 백신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있는 지침대로라면 백신 준비는 AI 발생 전에 이미 시작됐어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침 따로 또 정책 따로인 겁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전국을 휩쓸고 있는 AI는 확산 속도와 피해 모두 역대 최악이라던 2014년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뒤인 지난 20일에서야 백신 개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백신을 만들려면 AI의 하원, 즉 AI 바이러스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정부의 대응 지침상 국내 AI 발생 전 이미 만들어놨어야 할 하원을 이제서야 만들겠다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정부 지침인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 행동 지침은 주변국에서 AI가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항원을 개발해 대량 비축하고 국내에서 AI가 발생하거나 확산하면 농식품부 장관이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사태를 일으킨 H5N6형 고병원성 AI는 이미 2014년 중국에서 발생했으니 이때 항원을 준비했어야 한다는 건데 정부 설명은 전혀 달랐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 기본 정책은 살처분이지만 워낙 피해가 커 항원뱅크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관심 단계에서 항원뱅크를 구축했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다른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 몰랐다며 그런 내용이 있다면 지침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맞다면 엉터리 지침을 만들어 채택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침은 지침대로, 정책은 정책대로 따로 노는 와중에 살처분된 닭과 오리는 2,70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도 AI의 재발이나 확산 차단을 막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한 달 반 동안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업무로 야근을 하던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7일 오전 11시쯤 경북 성주군 한 원룸에서 성주군 농정과 공무원 40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AI가 발생한 뒤 지난달 중순부터 지금까지 오전 7시 40분에 출근해 밤 10시 정도까지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회사에 다니다가 뒤늦게 지난해 말 9급 공무원으로 임용돼서 의욕적으로 일해왔다고 동료 직원들은 전했습니다. 최순실 사태에서 사상 최대 지진까지 큰일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안 좋은 일이 터지면 사회 전체가 스트레스를 받고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기 마련인데요. 정신과 전문의들이 올해 국민들 정신건강에 영향을 준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나 기쁨을 준 대표적인 사건들은 무엇인지 정신과 전문의들이 정신건강의학 측면에서 짚어봤습니다. 거짓말로 뒤덮인 최순실 사태가 우선 꼽혔습니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란 기상천외한 사태에 국민들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9월) 한반도 사상 최대 규모 지진이 경주 일대를 덮쳤습니다. 지진을 직접 겪은 사람들은 물론 겪지 않은 사람들까지 불안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망상에 빠진 남성이 젊은 여성을 살해한 서울 강남역 사건도 선정됐습니다. 사회가 중증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포용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던져줬습니다. 성숙한 의식을 보여준 일들도 있었습니다. 복면을 쓴 연예인들이 노래 실력을 겨룬 TV 프로그램 인기에는 공정성을 높게 평가하는 사회의식이 투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부조리한 사회를 바꾸려는 촛불 집회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됐습니다. 이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정을 하고 나아가서 공감 능력이 향상되어야 올 한 해 우리 사회가 경험한 심각한 정신건강 위협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노년층의 운전 논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도 스트레스 요인이었습니다. 반면 사람과 인공지능의 대결, 그리고 성숙한 의식과 관계의 단절을 동시에 보여준 혼밥 혼술의 유행은 새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평가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사회적인 이슈를 데이터로 알아보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강설이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페이커라 불리는 사나이 프로게이머 이상혁 씨를 아시나요? 낯선 분들도 있겠지만 농구 선수로 치면 마이클 조던과 맞먹는 실력, 또 인기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스타입니다. 20살의 나이에 세계 최정상의 e스포츠 선수가 된 이상혁 선수는 얼마 전에 소속사와 재계약을 하면서 30억 이상의 연봉을 받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일부의 놀이가 아닌 하나의 스포츠 시장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게임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프로게이머의 연봉이 30억이라니 정말 놀랐습니다. 그만큼 e스포츠 시장 규모가 크다는 의미일 텐데요. 자, 우리나라 게임 시장 규모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까요? 네, 현재 국내 게임 인구는 약 2,900만 명에 달하고요. 시장 규모는 10조 5천억이 넘습니다. 참 엄청난 시장인 거죠. 뿐만 아니라 게임이 한류의 중심이라고 하는데요. 문화 한류 하면 K-팝, 드라마 등 떠올리실 겁니다. 한류 문화 콘텐츠 수출의 55%가 게임이라고 합니다. 액수로는 27억 달러, 약 3조 원가량으로 다른 모든 영상물을 합친 규모의 70배 규모라고 합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린 프로게이머 페이커의 경우에는 중국에 가면 송중기 씨 못지않은 인기를 누린다고 합니다. 네, 정말 대단하네요. 한국이 게임 강국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세계 게임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치도 상당하다는 건 그동안 몰랐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한국 시장의 파급력도 상당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은 2005년부터 열리고 있는 국제 게임 전시회 부산 지스타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열린 지스타 2016은 4일 동안 무려 22만여 명의 관람객이 몰렸습니다. 지스타는 부산 국제영화제와 비교가 많이 되는데요. 행사 기간은 절반에 불과하지만 방문객 수나 제품 판매, 또 고용 창출 등 경제 유발 효과 면에서는 부산 국제영화제의 5배를 기록할 정도라고 합니다. 네, 부산국제영화제만 해도 정말 부산이 들썩거린다고 하는데 경제적 효과가 5배라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자, 구체적인 규모는 어느 정도길래 그렇죠? 네, 전 세계 35국에서 653개 회사가 참가를 하고요. 22만 명이 찾는 이 지스타는 부산 지역에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일으킵니다. 행사 기간 동안 각국에서 몰려든 바이어들이 체결하는 계약, 또 판매 금액이 2천억 원 이상이고요. 박람회를 통해서 창출되는 고용, 또 경제 효과는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4일 동안 3천억 원 이상의 돈이 오가는 세계적인 게임 행사인 거죠. 네, 한류 콘텐츠 수출의 1등 공신이자 지역 경제에도 큰 역할을 하는 효자 산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게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게임에 대해서 사실 오해가 좀 있습니다. 먼저 일반 게임을 사행성 게임과 연관짓는 경향이 있는데요. 불법 도박인 스포츠 도박, 사설 경마, 온라인 도박과 연관되는 이미지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거죠. 또 게임 중독에 대해서 알코올, 담배, 마약 중독과 같은 병리적인 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큽니다. 게임 업체에서는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게임 중독이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자리 잡은 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게임에 몰입하고 있는 상황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임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황은 일종의 과몰입 상태인 것이지 그걸 의학적으로 중독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도 하네요. 우리가 드라마에 심취해 있는 사람에게 드라마 중독이다 이러면서 치료를 권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게임 산업을 위축시키지는 않을지 걱정도 되는데요. 네, 아예 영향이 없지는 않다고 합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를 선도하던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게임에 대한 과도한 규제, 모바일 시장 적응 실패 등으로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2009년에서 2014년 사이에 관련 종사자가 30% 감소해서 14,000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또 2010년 기준으로 26,058개에 이르던 게임 업체 수가 4년 사이에 6,218개 회사가 없어져서요. 2015년 기준으로 14,440개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엄청난 수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전망도 담보할 수는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게임 산업은 매출 1,000억 원당 1,8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게임 시장이 침체되면서 신규 채용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게임 시장 1위 업체는 중국의 텐센트고요. 2위와 3위 모두 미국 업체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게임 시장은 현재 900억 달러 수준이고 이 시장은 앞으로도 엄청나게 성장을 할 텐데요. 10년 전에 우리나라 업체가 세계 시장을 휩쓸고 우리나라 게이머들이 최고의 명성을 얻을 때 좀
제대로 대비를 하지 않아서 세계를 선도할 산업을 잃어버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계를 호령하던 국내 게임업계의 현실에 우리의 잃어버린 10년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는 듯합니다. 핀란드 대표 기업 노키아가 망해서 핀란드 경제를 걱정할 때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기업은 다름 아닌 게임업체 슈퍼셀이었습니다. 이제는 노키아보다 훨씬 큰 기업이 됐는데요. 우리도 게임 산업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